안녕하세요. 저는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 취미는 매일 주식 데이터를 받아 코드를 돌려 전략을 만들고 돈을 잃거나 벌든 제 돈을 투자해 전략을 실험해보는 것입니다. 중동에서 긴장이 이어진 지 오늘로 9일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주식시장의 강세를 보여주었고, 특히 다우지수는 무려 1%나 상승하며 주요 지수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장세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등 기술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반면 구글은 법무부가 구글의 분할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외에도 허리케인 헬렌에 이어 허리케인 밀턴이 플로리다 남부에 큰 피해를 주면서 4분기 플로리다 GDP가 감소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주식시장 분석에 앞서 구독자분들과 함께 남은 2024년의 시장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죄송합니다. 경제 전망은 없습니다. 사실 경제 전망은 제가 다루지 않는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제게 가장 중요한 지표는 GDP나 소비자 물가, CPI 같은 지표들이 아닌 바로 주식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의아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미국의 경기 침체를 자주 언급하는데요. 물론 한국 경제나 미국 경제 모두 체감 경기는 너무 나쁜 상황이 맞지만 한국 언론에서 특히 미국 경기 침체를 강조하는 게 황당합니다. 예를 들어 8월에 고용 지표가 조금 저조하게 나오면 실업률이 증가하고 경기 침체가 온다고 말하다가 9월에는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면 또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이런 흐름은 미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시각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8월에 많은 매니저들이 장기 휴가를 떠나면서 고용이 줄어들었다가 연말에 목표 달성을 위해 고용을 급히 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기 침체 전망이 계속해서 부각되면 오히려 저는 주식을 더 많이 살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포심이 커질수록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를 망설이는 반면 헤지펀드와 같은 스마트 머니들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국 주식시장과 미국 경제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기업의 주식 성과에 따라 경영진의 목표와 실적이 크게 좌우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실적 악화로 인해 주가가 급락하고 이어서 대량 해고가 이루어지며 경제에 영향이 미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메타가 예전에 대규모 해고를 했던 것도 단순히 실적이 좋지 않아서 뿐만이 아니라 주가 급락에 대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예시는 주가가 급락하고 그로 인해 경제 위기가 선언되기까지의 흐름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 데이터를 통해 경제 위기의 패턴을 학습하고 하락장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인 저는 언제나 과거 데이터, 특히 하락장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위기의 패턴을 알면 결국에는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이 급락하면 그 전에 항상 조정이 시작되고 이러한 반복 속에서 S&P 500 지수가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 시점에서 주요 헤지펀드, 알고리즘 트레이딩 시스템 그리고 유명 트레이더들이 주식을 정리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상승하는 주식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스마트 머니들이 하나둘씩 매도하면서 주식은 결국 폭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악화되면 대규모 해고를 통해 주가를 방어하려고 하고 그 후 경제학자들이 경기 침체를 선언하게 됩니다. 결국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갔을 때 정리한다면 대비가 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87년 블랙 먼데이 당시 10월 15일에 이미 200일 이동평균선이 붕괴되었고 4일 후 블랙 먼데이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미리 매도했다면 블랙 먼데이를 피할 수 있었던 셈입니다. 또 다른 예시로 2008년 금융위기에서는 리먼 브라더스 파산이 있기 전부터 주식이 이미 하락을 시작했으며 2007년에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졌을 때 정리했다면 추가적인 손실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식시장만 잘 지켜보면 경기 침체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 지표보다는 주식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일 3가지 주요 루틴으로 영상을 제작하여 공유합니다. 세상에는 주식 투자 방법이 무수히 많고 정답도 없지만 저는 수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확률적으로 높은 프레임워크를 통해 투자합니다. 첫째로 주요 지표를 분석해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파악하고 스윙 트레이딩으로 변동성이 큰 레버리지 ETF를 이용해 공포에 사서 수익을 추구합니다. 상승장일 때는 성장주 돌파 매매로 모멘텀이 큰 주식에 투자하며 하락장에서는 방어주나 가치주, 배당금 주식을 모으는 이 루틴을 반복하다 보면 누구보다 더 높은 확률로 자산을 우상향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루틴에 집중하는 이유는 경제 지표보다 실제 시장의 움직임을 통해 경기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먼저 주요 지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드디어 사상 최고점에 도달했습니다. 7월 16일의 정고점인 5677.1을 지지선으로 유지하면서 9월 12일에 발동한 저희 공격 시그널을 계속해서 지지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다시 최고점을 돌파했는데 당분간은 추가 상승보다는 횡보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돌파 후 계속 상승하는 주식들을 매수할 계획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현재 돌파를 준비 중입니다. 9월 7일 이후로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으며 아직 7월 정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했지만 계속해서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엔비디아,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상승하면서 주요 종목들이 교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내일 테슬라가 로보택시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준다면 나스닥 지수도 돌파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저는 추가 매수를 고려하겠습니다. 다우 지수는 오늘도 최고점을 갱신했습니다. S&P 500과 함께 큰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IBM과 허니웰이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줌으로써 다우 지수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IBM은 한때 엔비디아와 비슷한 위치에 있었던 회사로 최근 AI 수요가 증가하면서 AI 관련 컨설팅 및 제품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7월 6일 이후로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이며 오늘도 돌파 마감했습니다. 허니웰은 최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였지만 9월 7일 이후로 상승 모멘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정고점을 돌파하며 마감했습니다. 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은 7월 정고점을 테스트 중입니다. 6월 15일 이후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다가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며 지지선을 형성했습니다. 나스닥이 상승하면서 러셀 2000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나스닥보다 강력한 상승력은 없다고 판단하여 굳이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2023년 10월 28일부터 장기적인 상승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2024년 9월 12일부터는 단기,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을 이루며 완벽한 상승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저는 개별 주식이 돌파할 때마다 추가 매수하는 중입니다. 이제 오늘도 레버리지 ETF의 스윙 트레이딩 시그널을 공유드리겠습니다. 먼저 S&P 500 ETF를 3배 추종하는 UPRO는 9월 12일부터 발동한 상승 모멘텀 시그널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오늘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또다시 상승했습니다. 9월 12일부터 계속해서 보유한 것이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TQQQ 역시 9월 12일 이후 계속해서 보유 중인데 9월 중순에 정고점을 돌파할 때 추가 매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TSMC의 비중이 낮은 SOXL은 여전히 하락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어 투자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RSI 지수는 주요 지수들의 상승으로 인해 모두 상승했지만 과매도나 과매수 구간에 있지 않고 천천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는 어제와 동일하게 72로 변동이 없으며 여전히 탐욕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포 사이클이 종료된 지 거의 한 달이 지난 것 같습니다. 현재는 공격적인 상승장이므로 스윙 트레이딩보다는 레버리지 ETF에서 모멘텀 트레이딩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 주요 지수가 정고점을 돌파하면 모멘텀 트레이딩 시그널을 공유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별다른 시그널이 없었습니다. 이제 주요 자산군들과 매그니피센트 7의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자산군이 큰 상승 흐름 속에 있습니다. 특히 TLT와 비트코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장기채 ETF인 TLT는 최근 장기 금리 상승으로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 TLT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고 있어 저는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채권 자산 비중을 늘리기 위해 분할 매수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간중간에 공포 상황에서 매수하고 10% 수익률을 목표로 매도하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여전히 유효해 보이며 하락 채널이 좁아지고 있어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나스닥이 완벽히 돌파하면 그 뒤를 따라 러셀과 비트코인의 상승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그니피센트 7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은 다시 30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가면서 모멘텀에 다시 들어왔는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상승 모멘텀이 유지된다면 다시 본격적인 모멘텀 상승이 시작된다고 간주할 예정입니다. 구글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엔비디아와 메타는 리더주로서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메타와 엔비디아를 분석해보겠습니다. 메타는 AI 소프트웨어 주식의 선두주자로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돌파 이후 지지선에 도달하면서 이틀째 분할 매수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추가 매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매력적인 기술주로 최근 8월 정고점을 아름답게 돌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반도체 업계의 실적 발표가 나올 때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크며 다음 실적 발표에서 정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섹터들과 산업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테크놀로지 섹터가 가장 좋은 성과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헬스케어 섹터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는 유틸리티와 함께 하락했는데 저는 유틸리티 주식을 그동안 사고 싶었던 만큼 오늘의 하락이 기쁩니다. 오늘은 금요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금융, 유틸리티, 헬스케어 섹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금융 섹터는 2023년 10월 28일에 S&P 500과 다우 지수와 함께 상승 모멘텀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매수했다면 현재 약 35%의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주요 은행들, 특히 JP모건 체이스와 블랙록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 기대가 큽니다. 만약 긍정적인 실적이 발표된다면 저는 돌파 매매를 통해 추가 매수를 고려할 것입니다. 유틸리티 주식은 그동안 너무나 사고 싶었던 주식으로 저는 한때 78달러에 매수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주가가 거의 78달러까지 내려가고 20일 이동평균선까지 하락하면서 매수 기회가 찾아와 기쁩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상황을 지켜보며 추가 매수를 고려할 예정입니다. 특히 유틸리티 섹터에서 가장 주목받는 두 종목은 CEG와 GEV입니다. CEG는 오늘 하락을 기록했지만 9월 말에 돌파한 이후 지지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지지선이 유지된다면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유틸리티 리더는 GE-Vernova인데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현재 추가 매수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락 또는 횡보가 나타난다면 다시 매수 기회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를 이어온 헬스케어 섹터 XLV는 오늘 약간의 돌파를 보이며 단기 및 중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할지 지켜보는 중입니다. 만약 돌파에 성공한다면 분할 매수를 멈추고 돌파에 실패한다면 할당한 헬스케어 비중을 채우기 위해 추가 매수를 고려할 예정입니다. 헬스케어 섹터에서 1등 주식으로 꼽히는 일라이 릴리는 2023년 3월 25일부터 큰 조정 없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167%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엔비디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인상적인 성과입니다. 저는 일라이 릴리가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고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배당 계좌와 성장주 계좌 그리고 트레이딩 계좌에 꾸준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시그널을 통해 어떤 매매를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레버리지 ETF를 이용한 스윙 트레이딩에서는 여전히 매수나 매도를 하지 않았으며 UPRO 역시 9월 12일에 매수한 이후로 보유 중입니다. 돌파가 가까워졌다고 생각되므로 돌파가 발생하면 즉시 매수할 예정입니다. 모멘텀 트레이딩에서는 다양한 주식을 매수 매도했는데요. 메타는 제가 가장 선호하는 주식으로 매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현재 3일째 분할 매수를 진행 중이며 월요일에 돌파한 이후로 횡보하고 있어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TRN, MS, VRT, VRNS, AVGO와 같은 종목들도 돌파 매매 전략을 테스트하기 위해 매수했습니다. 이 전략은 테스트 중이므로 절대 따라하기보다는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2개의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PNTG는 돌파 후 매수했지만 추가 상승이 제한적이어서 수익 실현을 위해 정리했습니다. 앞러브는 9월 17일에 매수하여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지만 장기 투자 계좌에서 일부 정리하고 트레이딩 계정에서는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적립식 투자는 오늘도 이어갔으며 VO, QQQM, SMH, JPQ를 매수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코스트코, 일라이 릴리는 이미 너무 많이 상승해 추가 매수를 하지 못했지만 SCHD와 DGRO는 아직 목표 금액에 도달하지 않아 계속 매수 중입니다. 유틸리티 주식의 약세로 인해 오늘 애니도 매수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경제지표보다 주식시장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S&P 500 지수와 전체 시장 지수와 같은 지표를 보면 경제 상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0월 28일부터 시작된 상승장과 2024년 9월 12일부터의 공격적 상승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10월 1일에 시작된 중동의 긴장도 일주일 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외부 요인보다는 주식시장의 흐름이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격적 상승장에서 투자할 때는 오르지 않는 주식을 정리하고 더 오를 가능성이 높은 엔비디아나 메타 같은 주식을 추가 매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넓고 돈을 벌 방법은 많습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